김민재 선수 얘기 처음 들었던 게 그 K리그 전북현대에서 뛸 때였습니다. 그때 막 두각을 나타낼 때 사람들이 와서 물 건너왔다고. 예. 괴물과 같은 수비수가 나왔으니까 한번 지켜보라고. 정말 놀라울 거라고. 예.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김민재 선수의 어떤 신체적인 능력이나 운동 능력만 얘기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신체 능력이나 운동 능력 어마어마하죠. 190 막 이만큼 키가 큰데 그래서 뭐 파워풀하게 움직이면서도 디테일을 갖고 있잖아요. 예. 엄청 빠르잖아요, 또. 막 진짜 이렇게 달려가는 거 보면 무서울 정도로 빠르죠. 그러니까 신체적인 능력, 운동 능력 이런 걸 다 갖고 있죠. 위아래 다 강하잖아요. 발로 앞쪽으로 쭉쭉 뿌려주는 것도 얼마나 좋아요. 리딩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신체적인 조건이나 운동 능력도 좋은데 그것만 갖고 괴물이라고 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프로 레벨에서 뛰는 수비수들, 중앙 수비수들 보면 몸 좋고 운동력 타고나고 이런 선수들은 여러 명 있죠. 근데 좀 더 특별하다는 거예요, 김민재 선수는. 그래서 진짜 괴물이라고. 이 선수를 현장에서 왜 괴물이라고 하느냐면 바로 다른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멘탈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멘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능력, 운동 능력 그 두 가지도 정말 타고났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멘탈이다. 이런 거죠. 이게 수비수는 자기의 플레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골대 앞에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실수 하나, 순간적인 방심 한 번, 이게 그대로 실점으로 연결돼서 경기의 결과를 그냥 뒤바꿔 버리죠. 물론 뭐 공격수들도 실수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약간 그 무게감이 좀 다르죠. 우리가 이제 공격수가 실수하면 아유 아쉬워, 안타까워 뭐 이런 건데 수비수가 실수하면 아우 진짜 끝이야 막 이런 거잖아요. 실점으로 바로 가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수비수 본인도 그에 대한 얼마나 부담감이 크겠어요. 그래서 수비수는 그런 장면들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집중하고 더 노력을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실점을 내주고 실수를 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그게 팀의 마지막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더 심리적인 부담감이 커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바로 멘탈 관리입니다. 이게 진짜 보통의 멘탈이 아니면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약간 유리 멘탈 이러면 진짜 깨져버립니다. 근데 김민재 선수가 그 멘탈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수비수가 하다가 상대에게 PK를 내줘요. 경기 도중에.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실점으로 갔네. 이러면 부담감이 얼마나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상대에게 PK를 내줬던 수비수라든지 그다음에 뭐 카드를 갖고 있어가지고 카드에 대한 어떤 트러블 때문에 좀 이렇게 두려워한다든지 이러면 감독이 빼주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김민재 선수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기 도중에 좀 잘못해가지고 PK를 상대에게 내줘도 다음 플레이에 그걸 끌고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뭐 지나간 거지 뭐. 바로 다음 플레이 바로바로 집중을 한대요. 지나간 잘못을 현재 플레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멘탈을 이어간다는 거. 이거 말이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냥 살아가다가 뭐 앞에 내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해요. 그럼 이걸 딱 끊고 다음 플레이 우리 일에 어떤 집중한다는 게 쉽나요? 이불킥하고 막 난리가 나지. 근데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연세대를 길게 달린 건 아니지만 대학 때부터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진짜 무서운 건 갖고 있는 어떤 이 신체적인 능력 자체 그것도 어마어마하지만 이거를 붙들고 있는 이거를 지탱하는 멘탈이야말로 김민재의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축구 선수에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정신력 이런 얘기에 대해서 재구성 이런 거 재정의를 내렸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정신력 그러면 막 머리 피나도 막 붕대 메고 막 예? 어디가 막 다쳐도 그냥 참고 뛰고 피 흘리고 막 이런 거를 이제 투혼 정신력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히딩크 감독이 그것도 뭐 필요하지만 그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축구에서 얘기하는 정신력은 아닐 거야. 진짜 중요한 정신력이라고 하는 건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끌고 가지 않고 빠르게 정신적으로 회복하는 멘털 리커버리야말로 정신력의 핵심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실수했다라고 해서 다음에 흔들리지 않고 혹은 잘했다고 해서 넘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신체적인 능력 어떤 상황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쭉 연결할 수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신체적인 능력을 90분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고르게 싹 이어갈 수 있는 거 이거야말로 진짜 중요한 정신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좀 수준 높은 레벨의 정신력을 얘기한 거죠. 다쳤을 때 참고 뛰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포함을 하는 그런 의미로 놓고 봤을 때 김민재 선수가 갖고 있는 이 멘탈 어떤 뭐 실수가 있었던 거 간에 잘못이 있었던 거 간에 그걸 끌고 가지 않는 딱 지나간 건 지나간 거대로 딱 정리해버리고 다음 플레이에 무섭도록 집중하는 그런 거야말로 진짜 대단한 어마어마한 정신력이고 김민재 선수를 진짜 괴물로 만드는 진짜 우리가 왜 이 선수를 정말 우리가 몬스터라고 현지에서도 그렇게 유럽에서도 이야기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보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거는 지난 새벽에 또 한 번의 이스탄불 더비가 있었습니다. 베시타시하고의 경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 터키 이스탄불에는 여러 축구팀이 있는데 3대장이 존재하죠. 그게 이제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페네르바체, 그다음에 터키 리그에서 가장 우승을 많이 차지한 갈라타사라이, 그리고 이번에 상대했던 베슈타시,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터키 리그에. 요 세 팀이야말로 약간 찐이죠, 찐. 예. 이스탄불 연구를 하고 있는 팀들 중에서도 최고의 세 팀입니다. 실제로 우승을 세 팀이 다 나눠서 하기도 했죠. 그래서 여기에 붙을 때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그 열기가 폭발하죠. 이번에도 뭐 경기할 때 보세요. 그 동전하고 라이터하고 계속 던지잖아요. 그래서 막 중간에 경기 한번 쓰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이스탄불 경기였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걸리는 건 뭐냐면 긴장감이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바로 앞서서 지난번에 직전에 김민재 선수가 가지안테프와의 경기를 했었는데 이때 좀 미스했잖아요. 미스해가지고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팀도 결과적으로 이제 2대3으로 졌죠.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가 진짜 오래간만에 교체돼서 나왔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했어요. 이거 이 중요한 이스탄불 더비 앞두고 김민재 선수가 좀 멘탈적으로 부담감을 갖거나 흔들리지 않을까? 혹은 이제 뭐 12월 한 20일 정도가 됐는데 한 열흘 정도 지나면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릴 것이고 뭐 지금 간다 안 간다를 떠나서 어쨌든 이적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모으고 있는 김민재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좀 부담감을 더 키우면서 좀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다시 한번 이번에 느꼈지만 김민재 선수가 진짜 무서운 건 그런 어떤 뭐 앞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멘탈이에요. 그 대단한 멘탈에서 나오는 엄청난 피지컬적인 파워 이런 것도 정말 대단한 선수고요. 이번에 베슈타시와의 이제 경기를 했는데 이스탄불 더비 지난달에 갈라타사라이 그것도 어마어마했죠. 그것도 이제 원정 갔을 때 이겼는데 멘탈이 세서 그런지 몰라도 앞에 실수를 떠나서도 어쨌든 이 경기 자체로도 굉장히 그 사람들의 주목도가 높고 치열할 수밖에 없고 막 실제로 막 경기 중에 선수들 싸우는 거 봐요. 근데 이렇게 어떤 센 경기가 되면 더 잘하는 것 같아. 지난달에 갈라타사라이, 이번 새벽에 베슈타시. 뭐 더 긴장감이 극도로 올라가고 막 부닥치고 이런 거일수록 더 평온해요. 그냥 자기 플레이 완전 집중을 하는. 오늘 그
백스리의 센터에 나왔잖아요. 중앙에 나왔는데 웬만한 게 다 1위입니다. 네. 수비적인 스탯에서도 그런 건데 자 클리어런스 걷어내기 7개 압도적인 1위예요. 2위가 4개니까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가로채기도 7개입니다. 이것도 더 압도적이에요. 2위가 2개예요. 혼자 다 끊어. 그 경기 장면에서 계속 특히나 이번 경기에 베슈타시의 공격이 누구였냐? 첼시에서 임대온 바추아이, 그다음에 예전에 그 레스터에서 뛰었던 게잘, 네. 그다음에 뭐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 무대를 겪었던 너무나 우리에게 유명한 피아니치와 같은 선수들이 허리와 전방에서 공격을 끌어가 주는데 특히 뭐 바추아이는 뭐 앞에서 계속 다 끌어내더만요. 김민재 선수가. 그러니까 지금 뭐 걷어내기, 가로채기 전부 다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다음에 또 1위가 패스 성공률도 91%로 1위입니다. 선발 라인업 중에는 선발 중에 가장 높아요. 근데 패스의 형태도 그냥 뭐 뒤로만 사이드로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전반 14분에 선제골로 연결됐던 PK 장면 그것도 후방에서 전방으로 그대로 찔러줘가지고 윙백 오른쪽 윙백이었던 사무엘 올라와 사무엘이 1대1 쳐가지고 여기서 하다가 PK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거 포함을 해가지고 롱패스도 7개 시도해가지고 5개나 성공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웬만한 게 다 1위예요. 잘해요. 예. 근데 좀 잘하는 게 뭐 사실 이렇게 잘하는 거야 김준 선수가 우리가 계속 지켜봤지만 앞에 어떤 큰 실수가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걱정은 오는 경기 했는데 영향이 없어요. 오늘 이스탄불 더비 2번째여가지고 이거 좀 부담감이 더 있지 않을까?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후스코어드 기준으로 해서 평점이 7.2점이거든요. 이거는 수비수 중에 최고점이고요. 페네르바체 전체 뭐 선발과 교체 다 합쳐도 공격 쪽에 골을 넣었던 베리샤 이어서 2위입니다. 오늘 외질이 잘했거든요. 자기 PK도 넣고 외질도 막 전방에서 계속 공격하고 근데 그 외질하고 같아요. 공동으로 2위예요. 야 진짜 이게 뭐 운동 능력, 신체적인 어떤 능력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게 뭔가 중압감이 확 가해지고 더 센 경기라고 할 때 더 세져요. 확실히 이러니까 괴물이라고 하는 거죠. 괴물은 사실 이럴 때 보여주는 거거든요. 평온할 때는 웬만한 레벨에 있는 선수들 다 잘하죠. 근데 진짜 뭔가 이 경기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 이럴 때 평온함을 유지하는 건 정말 무섭잖아요. 다시 한번 좀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은 좀 아쉬운 거는 오히려 그 살라이가 백스리가 아니라 왼쪽 윙백이 갖다 놨는데 그 왼발을 쓰니까 원래 이제 왼발잡이 센터백이잖아요 살라이가. 근데 윙백으로 갖다 놓으니까 오늘 너무 실수가 많던데. 사실 그래가지고 조금 아쉽게 이제 결과적으로 2대1로 비기긴 했는데 오늘 뭐 가운데 있었던 김재 선수의 지금 힙net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커버한 오늘도 굉장히 올려놓고 싸우잖아요. 그럼 자기가 마크해야 될 게 이만큼인데도 다 커버하면서도 최고점을 받아버리니까 조금 아쉽다고 한다면 페네르바체 전체적으로는 밸런스는 미드필더가 조금 아쉽긴 해요. 허리 쪽에 오늘도 이제 자이츠하고 크레스포인데 이 두 선수는 완전한 주전급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원래는 이제 그 브라질 국가대표팀도 봤던 바이에른 뮌헨 출신의 루이스 구스타브 선수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험 많은 호세 소사가 좀 받쳐줘야 되는데 둘 다 안 좋아요. 나이도 좀 이제 많은데다가 특히 구스타브는 앞섰던 경기에서 거의 최악의 경기를 보여줬거든요. 오늘은 아예 교체 명단으로 빼서 출전도 못했습니다. 허리가 조금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를 중심으로 한 수비도 조금 약간 사실 아직까지 화중이 좀 있고 또 여기서 좀 올라가줘야 되는데 올라가는 연결이 좀 약하니까 앞쪽도 조금 더 파괴력이 좀 부족한 느낌이 있었다. 이런 건 조금 걸리는 대목이에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대목을 찾아보자면 앞쪽에 외질이 연속골 넣으면서 확실히 안 좋았던 시즌 초반 이럴 때는 막 그 기회를 약간 교체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로테로 못 들어간다든지 이랬었는데 최근에 외질이 확실히 올라와 있다는 거 하나. 그리고 오늘 막판이긴 하지만 그 주전 공격수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리미어리그 뛰었던 에네르 발렌시아가 부상 이후에 한 달 반 만에 복귀전을 치렀어요. 짧게 뛰긴 했지만 또 이제 계속 경기를 뛰면서 끌어올려야 되니까 에네르 발렌시아가 올라오고 그러면 외질 받치고 허리 쪽 좀만 좋아지게 되면 뭐 수비는 김민재 선수를 중심으로 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페네르바체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리그는 이제 프리미어 리그야 뭐 계속 박싱데이 포함을 해서 경기를 하지만 다른 리그는 잠깐 쉬는데 터키는 연말에 경기 이어집니다. 다가오는 목요일 새벽 2시에 또다시 이스탄불 더비예요. 이런 것도 잘하잖아요. 물론 이제 같은 이스탄불 연고로 하는데 조금 떨어지는 팀이네요. 파티흐 카람리루크. 이름도 어려운데요. 여기랑 또 한 번에 이제 이스탄불 더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한 번 경기를 하게 됩니다. 조금씩 이제 복귀하고 있고 김민재 선수가 확실히 지난번 뭐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건 뭐 이어가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좋았다고 해서 넘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바로 김민재 선수를 괴물로 만드는 이유니까 잘하네요. 예. 꾸준함을 계속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걱정하지 않아도 잘할 것 같긴 합니다.